지난 2019년 10월 삼성전자는 중국 후이저우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마지막으로 폐쇄하였으며 삼성전자가 후이저우를 떠난 이후 인근 상권과 지역까지 경제가 모두 처참해졌다고 합니다. 한 상권은 삼성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는 한화로 월 1,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현재 해당 상권은 월 13만 원 수준을 웃돌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투자 감소와 더불어 삼성과 교류했던 기업들까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관세가 부과되고 중국의 인건비가 늘면서 더 이상 삼성은 중국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졌으며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생산 공장을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선 삼성전자는 더 이상 한국만의 기업이 아닙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5년 연속 사랑하는 브랜드 기업 1위, 미국과 독일 등 최고의 선진국들 사이에 글로벌 브랜드 5위를 차지한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 삼성전자가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와 문화, 플럭TV. 삼성공화국이라 불리우는 그 이름 대한민국. 더 이상 한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수출의 71%를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 이상을 바로 삼성전자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2018년도 수출액은 무려 60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갤럭시의 절반은 바로 베트남에서 생산이 되며 하노이에 있는 국제노동단체 관계자는 한국을 흔히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지만 베트남은 이보다 더하다며 극찬하였습니다. 베트남의 경제는 동아시아의 기술들을 들여와 저렴한 인건비로 완제품을 만들어 그것들을 유럽과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1위가 삼성전자의 휴대폰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으며 베트남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돈의 힘을 지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제노동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이런 물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삼성은 베트남 정부 또는 공안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안들은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절대적 위상을 갖추고 있으며 그중 몇몇 공안들은 삼성의 영향을 받아 활동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노조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며 공안들이 삼성과 협력하여 노동자들의 활동과 파업의 기밀을 미리 파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삼성의 힘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손이나 외국 기업들은 간부들의 구조가 현지인들로 구성되어 결정권은 베트남 사람이 쥐고 있으나 유일하게 삼성은 차원이 다른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사 노무와 관계된 결정권들도 한국 사람이 행사할 수 있으며 현지 규정이 아닌 삼성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의 국내법을 따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도 베트남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